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뉴스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계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을 끄고 날씨를 확인할 때, 음악을 추천받거나 출근길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손길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과연 우리의 삶에 이로운 것만 제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직면하지 않은 윤리적 과제와 논쟁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2026년 현재 생성형 AI 기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챗GPT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22년 챗GPT는 언어 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업부터 교육, 디자인, 연구개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 기술은 혁신의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 중 약 68%가 생산 과정이나 고객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활용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모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지난 2024년 한 유명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가 실질적으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 확산의 주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자동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기존 직업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령 2025년 미국에서만 약 30만 개의 고객 서비스 관련 직업이 AI 도입으로 인해 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윤리적 문제 역시 중요한 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챗GPT의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한 오픈 AI는 몇몇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거나 민감한 사회적 주제에 대해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았던 사례가 그것입니다. 이 사건은 AI 편향성 논쟁에 불씨를 당겼고 AI 기술에 더욱 엄격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 채널에서는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생성형 AI와 관련한 기술 혁신의 현주소와 함께 이 기술이 낳은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과연 희망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새로운 도전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먼 미래로 여겨지던 기술이 이제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6 디지털 라이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83%가 일상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비서와 같은 단순한 도구부터 쇼핑 추천 알고리즘, 온라인 학습 플랫폼, 심지어는 법률 상담용 A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과연 이 숫자가 대단한 것일까요? 비교를 위해 2022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당시 AI를 일상적이라고 느낀 사람들은 46%에 불과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2배 가까운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은 이 같은 AI 기술의 침투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72%가 AI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 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결과 많은 이들이 AI 덕분에 반복적인 작업에서 해방되었다고 느끼고 더 많은 시간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예컨대 국내 대형 기업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김민지 씨 334는 최근 회사에서 도입한 업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걸리던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덕분에 저는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AI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용자가 AI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57%는 AI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는 안면 인식 기술, 대화형 AI,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관행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지난해 있었던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2025년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X사는 AI가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기업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데이터 활용 정책을 대폭 수정했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윤리학과 김현우 교수는 최근 한 대담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히 기술 발전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삶과 선택, 나아가 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물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지적대로 특정 데이터가 편향적이라면 그 결과 역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반영하듯 국내외 정부와 규제 당국은 AI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 EU는 AI 법안을 제정해 고위험 기술군에 대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 AI 윤리 가이드라인 2.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의 조화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 기술은 정말로 우리 삶을 개선했을까요? 아니면 그 빛의 이면에 숨은 그림자를 경계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채널 고정하신 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챗GPT는 2022년 오픈 AI에 의해 세상에 소개되었으며 불과 4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3년부터 초등학교 교육에 도입되어 현재 90% 이상의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대기업의 78%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계획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25년 한 국내 대기업 채용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에 대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논란은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2010년대 중반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미지 생성과 음성 인식 등 특정 용도에 국한된 기술이었지만 2020년대 초반부터 텍스트 생성 및 대화 기반 모델로 확장되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여러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고도화되었으며 한국 ICT 산업의 주요 기업들도 앞다투어 자체 AI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적 진보는 윤리적 문제와 규제 공백을 동반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EU는 AI 윤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AAI법, AI Act 이라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법적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AI 기술은 발전과 함께 심각한 윤리적 도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AI 전문가 프랜시스 오설리번 교수는 AI 기술은 사회적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인간의 편견이
시스템에 반영될 때는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 포럼 WEF은 AI로 인해 전 세계 일자리의 23%가 향후 5년 안에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를 관리할 규제 구조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기술 선도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규제와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 요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AI 기술 도입 후 교사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빅데이터와 연계된 맞춤형 학습은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평균 35% 개선시켰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채택한 기업들이 생산성을 평균 15% 이상 향상시킨 반면 AI로 인해 일자리 12%가 감소한 제조 및 서비스 분야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고용 시장의 혼란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가 4년 전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일상, 경제,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진보할수록 이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와 규제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챗 GPT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연구기관 PwC의 2025년 세계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이 글로벌 GDP에 미치는 효과는 약 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6년 사이 한국 내 AI 관련 스타트업 수는 2배 이상 증가하며 기술, 생태계의 중심지가 서울과 판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윤리적 딜레마를 동반한다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AI 편향성, 자동화로 인한 실직 증가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정부는 AI 윤리와 기술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4년에 소프트랩 강신우 교수팀이 초안을 작성한 뒤 전국 기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발전시킨 결과물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AI 데이터의 투명한 관리,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의 편향성 최소화, 자동화 시스템의 책임성 강화 등을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 AI 윤리 협약 IAEC (International Artificial Ethics Commissioner)의 공동 설립국으로 참여하며 세계적인 규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AEC는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표준을 만들고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윤리적 기준과 규제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AI 분야 권위자인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 스튜어트 러셀은 서울 과학기술 컨퍼런스에서 규제가 없다면 AI 기술은 잠재적으로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남용이 만연하고 경제적 격차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규제는 결코 기술의 속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규제의 투명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협력 또한 AI 윤리적 딜레마 해결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AI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국가 AI 윤리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AI법, AI Act을
기반으로 2026년부터는 더욱 강도 높은 데이터 관리와 알고리즘 투명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풍부한 시장 자율성을 바탕으로 여전히 느슨한 규제안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과 함께 기업의 책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지난해 AI 윤리 정책 서약서를 발표하며 AI 개발 초기 단계부터 윤리적 검토를 강화하고 데이터 훈련 과정에서 편향성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와 같은 윤리적 노력이 실질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논란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의 AI 기술은 우리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와 규제적 과제 속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제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입니다.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쉽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윤리적 기준을 잃어버린 기술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AI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책임성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순간이 기술적 진보와 윤리적 책무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윤리적 딜레마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두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특히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이 이 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2024년 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관련 직업이 2030년까지 약 9,700만 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8,500만 개 이상의 기존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AI가 가져올 경제적 변화의 양면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유럽연합이 AI 행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새로운 규제법을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보 보호와 공정성, 책임 소재 문제는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전문가와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AI 연구원인 클라라 웨스 교수는 지난 2025년 학회 연설에서 기술 발전은 반드시 윤리적 판단과 결합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언제든 사회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내용을 통해 AI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현재 상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뉴스 채널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과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